네, 기업앤 이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돈을 들여서 새 건물을 지었는데 정작 사무실이 횡하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새 근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과 또 이제 내부 반응에 대해서 이번 사안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가 신사옥을 지었다면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제2사옥인 1784를 오픈했는데요. 총 건축 비용은 약 4,900억 원으로 첫 사옥을 지을 때에 비해 3배 가까운 자원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만큼 네이버는 이 제2사옥을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건물 전체에 로봇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로봇들이 업무를 돕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프라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오는 7월에 이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요. 카카오는 판교 알파돔 6-1블록에 신축 중인 이 복합시설을 통째로 10년 동안 빌렸습니다. 임대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면적이 5만 평에 달하는 만큼 이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임대한 이유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이런 계열사들도 함께 불러들이면서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사옥을 지어놨는데 재택근무는 왜 강화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네이버가 왜 어떤 근무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네. 네이버는 원격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하고 또 이 출근을 원하는 직원들은 출근하는 이 커넥티드 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4,7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5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전부터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알아서 조절하는 이런 근무제를 사용해 왔었거든요. 예. 이제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카오는 오는 7월부터 이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제페토 이런 3D 아바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업무 툴에다가 이 음성 채팅을 도입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메타버스 근무제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다만 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핵심 근무 시간이라고도 하죠. 이 코어 타임 제도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특정 시간에는 꼭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카카오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를 이 코어 타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카카오 내부에서는 처음 근무제도 논의가 나올 때 네이버처럼 전면 자율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내부 직원들은. 그런데 갑자기 이 코어 타임 제도가 얘기가 나오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내부 관계자는 음성 메신저를 항상 켜놓는 것도 부담인데 이 코어 타임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말 자율적으로 근무 계획을 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이버에 남는 자리 없냐 이런 불만들도 좀 오간다고 합니다. 예. 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음성 채팅은 켜두지만 사실상 음소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새어 들어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은 베타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근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기업들이 원격 근무에 대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하고도 꽤 절반이 됐죠. 됐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도 충분히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굳이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남궁 카카오 대표는 지난 2년간 경험해본 결과 물리적 공간보다는 연결이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언제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신뢰 기반의 자율적 문화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들어봤지만 이런 이유는 좀 표면적인 이유 같고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IT 업계에서 개발자 인력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다 이런 소식들은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구인난이라고 겁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수한 인력들을 모셔가기 위해서는 사실 몸값 경쟁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이제 몸값 경쟁을 떠나서 이제 이 워라밸 경쟁까지 확산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을 고려할 때 연봉에 이어서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예. 이 정도로 워라밸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IT 업계에서는 엔데믹에 돌입하면서 원격 근무를 줄이고 다시 출근하는 이런 근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런 게임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로운 근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가 문화를 주도해온 만큼
다른 업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